여러분은 60세가 넘어서도 부부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생활은 필요 없다고 혹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는 김지민 의사로 지난 40년 넘게 남성 건강과 부부관계 심리를 연구해왔습니다. 수많은 노부부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성생활은 단순한 욕구 충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 건강을 개선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자존감을 높이고 심지어 부부 관계까지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와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고 느끼시나요?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고가의 수술이나 약물 치료, 비싼 테라피가 없어도 됩니다. 단지 5가지 간단한 실천만으로 충분합니다. 한 달만 꾸준히 시도해보세요. 배우자가 먼저 손을 잡아주고 석 달이 지나면 인생이 다시 활짝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를 무시하면 호르몬 수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건강과 부부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각방 생활이 일상이 되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낯선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5가지 비밀을 꾸준히 실천하면 다시 진정한 남성으로서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부부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만 씨, 68세, 그리고 김순자 씨, 65세 부부입니다. 이들은 결혼 40주년을 함께 기념했지만 대부분의 또래 부부처럼 각방 생활을 하거나 서로를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르며 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현재도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릴 때부터 애정을 많이 표현했기 때문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만 씨는 전형적인 한국 남성으로 말수가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부부간 대화가 거의 없었고 은퇴 후에는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의사로서 간단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 손만 잡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식사 후, 잠자기 전에요. 처음에는 부끄럽다며 웃으셨지만 일주일만 실천하자 아내가 먼저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달라 보이네요. 더 젊어 보이세요. 이 작은 변화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후, 10년 만에 아내가 먼저 부부 관계를 제안한 것입니다. 손을 잡는 행위만으로도 체내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며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줄이며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성관계는 본질적으로 건강을 위한 필수 활동이며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은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 중 성생활을 꾸준히 유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50%나 낮았습니다. 현재 이재만 씨와 김순자 씨는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처럼 대하며 서로에게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작은 용기, 즉 첫 손을 내미는 행위였습니다.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손잡기 같은 작은 신체 접촉으로 시작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고 건강과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성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체에는 심각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말처럼 성기능 역시 사용하지 않으면 약화됩니다. 많은 60대 남성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소연하지만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동현 씨, 62세는 4년 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스트레스, 은퇴 후 우울증,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필요 없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다시 시도했을 때 발기를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성기능 퇴화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발기는 단순한 기계적 반응이 아닙니다.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충분히 이완되고 혈액이 채워져야 이루어지는 복잡한 생리 과정입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혈관은 탄력을 잃고 좁아지며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변합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기능뿐 아니라 근육량 유지, 골밀도, 에너지 수준, 건강한 정신 상태까지 좌우합니다. 연구 결과 60대 남성 중 꾸준히 성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40% 높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성관계 부족 시 질벽이 얇아지고 건조해져 통증과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편과의 관계가 이제는 고통뿐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역시 단순히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정기적인 성생활은 여성의 질벽 탄력을 유지하고 자연 윤활 분비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상담한 많은 부부들은 처음에는 통증과 불편함 때문에 관계를 피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각방 생활이 습관이 되었고 진짜 배우자보다는 단순히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이 무너지는 심각한 손실입니다. 특히 남성에게 있어 전립선 건강과 성기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내 정체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3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상관관계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인과관계입니다. 앞서 소개한 박동현 씨는 저의 조언을 따라 자기 몸을 돌보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 자위를 하고 아내와는 부드럽고 천천히 애정을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민망했지만 석 달이 지나자 그는 정상적으로 발기할 수 있게 되었고 부부관계도 상당히 회복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였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우울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쾌락 행위가 아니라 필수적인 건강관리 방법이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올바른 인식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해야 한다이지 나이가 들었으니 그만둬야 한다가 아닙니다. 이제 성생활이 전반적인 건강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긍정적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어떤 약보다도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진 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진료하며 깨달은 비밀입니다. 건강한 노년층이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성관계가 바로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순의 62세 환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무릎 통증으로 10년 동안 매일 진통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부 상담 중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도 남편과 관계를 맺은 다음 날에는 무릎 통증이 훨씬 줄어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했지만 이 현상이 반복되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관계 시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일반 진통제보다도 더 강력한 통증 완화 효과를 지니며 실제로 성관계 후 통증이 최대 70%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면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성관계는 매우 유익합니다. 관계 후 우리 몸은 자동으로 깊고 편안한 수면 상태에 들어가며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는 노년층은 거의 수면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생활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30% 낮습니다. 이유는 성관계 중 신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면역 물질 생성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침대 위에서의 활동만으로도 가벼운 운동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규칙적인 관계를 갖는 남성은
심장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환자 최상호 씨, 71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처음엔 부끄러워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아침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얼굴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아내가 요즘 더 젊어 보인다라고 말하자 자신감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성관계는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주름을 줄이고 피부를 매끄럽고 탄탄하게 만들며 어떤 고가 화장품보다 효과적입니다. 더 나아가 성생활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년층은 기억력 저하율이 28% 낮으며 이는 성관계 중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성관계가 필요할까요? 이는 노년의 운동이나 식사가 필요한 이유와 같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며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남성으로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배우자와의 뜨거운 순간을 즐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는 2번 태어난다고 저는 말합니다. 한 번은 세상에 태어날 때, 2번째는 자신의 자신감을 되찾을 때입니다. 자신감이 없다면 몸도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충만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자신감을 되찾는 첫 단계는 자세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턱을 당당히 들고 어깨를 활짝 펴세요.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몸은 큰 변화를 겪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등을 곧게 펴는 자세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5%까지 증가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만 자신감 있는 자세를 유지해보세요. 변화가 분명히 느껴질 것입니다. 2번째는 옷차림입니다. 집에서 편한 옷만 입기보다는 깔끔한 셔츠와 슬랙스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며 매일 면도해보세요. 외모가 달라지면 배우자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3번째는 걸음걸이입니다. 등을 펴고 활기차게 걸으세요. 천천히 질질 끄는 걸음보다 빠르고 자신감 있는 걸음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합니다. 매일 10분씩 당당한 걸음걸이를 연습하세요. 4번째는 목소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작아지고 말 속도가 느려지지만 이는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또렷하고 자신 있게 말하며 매일 5분씩 신문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목소리가 힘있고 강해집니다. 윤재호 씨, 사례를 보면 이 4가지를 한 달간 실천하고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이 먼저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칭찬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칭찬은 어떤 약보다 효과적입니다. 작은 말, 예를 들어 오늘 머리 스타일 예쁘다 혹은 이 옷 입으니 훨씬 어려 보인다 같은 말들이 긍정적 순환을 만듭니다. 윤재호 씨는 2달 동안 이를 실천하며 아내와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제가 다시 남자가 된 기분이에요. 몸도 반응하고 아내도 좋아해요. 약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뀌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군요.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면 60대, 70대도 매력적인 남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었나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달라질 수 있으며 그 변화는 침실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생활에서 필요한 섬세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인 선생님, 78세의 경험담을 보면 사랑은 침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식탁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예의와 배려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노년에는 사전 준비가 핵심입니다. 첫째, 청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샤워를 하고 손과 손톱을 깨끗이 유지하며 양치질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둘째, 대화와 분위기 조성입니다. 갑자기 오늘 괜찮겠어? 라고 묻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아침부터 오늘 머리 스타일 참 예쁘다 또는 그 옷 정말 잘 어울린다 과 같은 칭찬으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셋째,
나이에 맞는 체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염이나 요통이 있다면 옆으로 눕는 자세나 여성이 위에 올라가는 자세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베개를 활용해 몸을 편하게 지지해주세요. 넷째,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중장년층은 젊을 때보다 성반응이 느릴 수 있으므로 서두르거나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히 길고 부드러운 애무는 여성의 질건조 문제를 완화하고 더 즐거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장인섭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열려야 몸도 열린다. 아침부터 쌓인 작은 다정함이 모여야 멋진 밤을 만들 수 있다. 다섯째, 감사의 표현을 하세요. 관계가 끝난 후 진심 어린 고마워, 사랑해 라는 한마디는 다음 관계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또한 윤활제 사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 윤활 분비가 줄어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 변화입니다.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면 불편함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김영자 65세 씨는 요즘은 제가 먼저 원할 때도 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다시 살아날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부의 성생활은 여전히 아름답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깊이 있는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성관계를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안전할까요? 중장년과 노년의 성생활은 젊은 시절처럼 격렬하고 강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여유로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심장과 관절, 감정, 전반적인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혈압, 심장질환, 관절통, 당뇨, 발기부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는 절대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의무감으로 하는 숙제가 아니라 감정과 공감, 부드러운 접촉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잠들기 전 오래 안아주기, 가볍게 입맞춤하기, 손잡기 등 모두 소중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관계 시에는 척추나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세를 선택하세요. 옆으로 누워 서로 마주보거나 나란히 눕는 자세는 호흡이 편하고 두 사람 모두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애무와 대화 등 사전 접촉 시간이 감정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의 질건조를 완화합니다. 물 기반 윤활제 사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척이 쉽고 자극이 적어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중 몸 상태가 가장 좋은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침 기상 직후가 가장 적절하며 식사 직후나 피곤할 때 음주 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도를 과도하게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정기적이고 적절한 타이밍의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옥시토신 분비를 증가시켜 수면의 질까지 높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개방적 자세, 신뢰, 그리고 경청입니다. 성기능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자와 솔직히 대화하고 전문의에게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해결책을 상담받으세요. 윤활제, 한방요법, 골반 부위 가벼운 운동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과 서로의 페이스에 맞는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오랜 세월 함께한 두 사람의 깊은 정서적 연결입니다. 부드럽게 경청하며 서로를 돌보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눈다면 나이가 들어도 그 사랑은 부부 삶의 소중한 행복으로 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부부관계 회복을 가로막아온 흔한 오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너무 많다는 오해입니다. 성관계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노인들도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92세 분도 계셨는데 젊었을 때보다 횟수는 줄었지만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서두르지 않고 서로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오해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특정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자신감을 회복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최영자 씨 부부는 10년간 각방 생활을 했지만 호르몬 균형 식단과 간단한 마사지 방법을 3개월 실천 후 다시 같은 침대에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오해입니다. 관계가 10년, 심지어 20년 단절되었더라도 회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가 아닌 이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단절되었는지 솔직히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첫걸음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성관계를 단순히 삽입행위로 오해하지만 포옹, 입맞춤 같은 애정 표현도 훌륭한 친밀한 접촉입니다. 진정한 관계 회복은 작은 스킨십에서 시작됩니다. 손잡기, 등을 쓰다듬기, 함께 목욕하기 등 일상적인 애정 표현이 자연스럽게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억지로 하려 하지 마세요. 비결은 모든 것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점점 멀어지는 진짜 이유와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많은 중장년 부부들이 가슴 아프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60세 이상 부부의 절반 가까이가 각방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첫째, 침묵의 거리입니다. 말다툼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서로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 같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피부 접촉 부족입니다. 결혼 30년이 지나면 부부간 피부 접촉 시간이 하루 평균 3분 이하로 줄어듭니다. 손잡기, 어깨 토닥임 같은 작은 스킨십은 호르몬 균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재민 73세 씨는 매일 아침 아내의 손을 잡기 시작한 뒤 한 달 만에 관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셋째, 삶에서의 역할 상실입니다. 은퇴한 남편과 자녀가 출가한 아내는 종종 공허함과 방향 상실을 느낍니다. 이럴 땐 함께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요리 배우기, 여행 계획, 새로운 취미 찾기 등이 좋습니다. 넷째, 건강 문제입니다. 신체 통증, 만성질환, 약물 부작용은 성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대부분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3번 배우자의 손잡기, 하루 15분 눈 맞춤 대화, 하루 1번 작은 칭찬, 매일 밤 침대에서 가족 포옹. 이 4가지 실천만으로 한 달 안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망설이는 분들도 작은 실천을 이어간 끝에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변에 공유하세요. 누군가의 가정을 지켜주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중 단 한 가지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걸어가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망설이지 말고 들려주세요. 이제 혼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